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폐막식 자체보다는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번에 방남한 북한 인사들은 북한 최고 실세라고 불리우는 세 사람이었는데요. 이들이 한꺼번에 우리를 방문하니까 북한이 권력 공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최고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문을 두고 궁금한 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우선 이렇게 한꺼번에 실세들이 모두 방남한 경우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거 방남했으면 뭔가 중요한 얘기를 들고 왔을 법한데 김정은의 친서도 없었고 2차 고위급 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을 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남에서 눈에 띈 점은 황병서를 경호하기 위해 김정은 경호팀이 함께 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호팀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번 방남에서 경호팀이 등장한 이유를 두고도 여러 추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남에는 김정은의 전용기까지 사용됐습니다. 이렇듯 요란하게 이루어진 방남의 결과는 2차 고위급 회담을 위한 협상을 제기하자? 글쎄요.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이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궁금증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면서 한 주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황금 연휴. 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뭐 하셨어요? 비밀인가요? 주로 가사노동을 했죠. 아, 가사노동? 네. 아, 그 비밀이죠. 네. 예. 좀 있으면 김장철이 씨면 못 뺏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사노동 하시려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아침 춥더라고요, 이제. 어우, 춥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이제 해도 안 뜨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오늘 10월 6일인데 카피 뭘까요? 야, 이게 황금 연휴 사흘 동안 깜짝 놀랄 뉴스가 어찌 보면 꿈결처럼 아주 휙 지나갔는데요. 예. 이 깜짝 통일 번개. 이렇게 카피를 잡았습니다. 예. 뭐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아시겠죠? 그럼요. 제가 앞서 얘기한 네네. 바로 북한 최고위급 3인방. 이게 인천으로 이 사람들이 날아왔는데. 네.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네, 10월 4일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예. 저녁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열리는 날이었고요. 또 뭐 불꽃 축제도 있는 주말이었고 이 10월 4일이 1004라는 숫자 때문에 천사데이 이렇게 불리면서 또 데이트도 많은 날이에요.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천사날에 왜 데이트랍니까? 근데. 어유 이게 저 자신의 남친 여친이 천사라고? 자신만의 천사 이렇잖아요. 예. 신세대 감각. 오글거리네요, 오글거려. 오글거리는 예, 날이죠. 그런데 이제 오전 속보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서열 2위 황병서 북한 인민군 차수 뭐 직함이 많은데요. 인민군 총정치국장 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 위원장이 이제 김정은인 거죠. 예.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니까 이제 서열 2위. 그리고 최룡해. 예전에 이분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많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송해 아저씨 닮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양복을 입으니까 또 다르시더라고요. 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 부장, 전격 방남한다 이런 뉴스였는데요. 예. 이 이유가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 이게 좀 어이없는 이유가 밝혀졌는데 저는 속보를 보고요. 북한에 정변이 났나. 쿠데타설이 정설인가. 5만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용기 내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용기 타고 왔죠. 거기다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한테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는 게 이 나라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불투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폐쇄적이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6.17 장관한테 김양건이 김정은이 건강이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사실 북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내려와서 무슨 이제 대단한 뉴스가 쏟아질까 했는데 정말 그 남북 고위급의 이제 전격 접촉이었는데요. 예. 쏟아진 말들은 모두 다 덕담이에요. 어마무시한 덕담들이 쏟아져서 정말 굉장히 친한 분들처럼 보였는데 예. 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 떠올리신 게 있었을 텐데요. 자, 몇 차례 깜짝 사건이 있었습니다. 97년 2월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설계한 장본인 황장엽, 당시에 이제 국제 주체재단 이사장, 베이징을 통해서 망명했죠. 이때가 그렇죠. 최고위급 망명이었고요. 예. 83년 2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예. 민방위 훈련도 아닌 날인데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송이 국민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인천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왔어요. 전 이때 뭐 했는지 아세요? 뭐 하셨어요? 예, 신촌에서 소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인이셨으니까. 전 대학교 다닐 때였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 주위에서 군인 아저씨들이 다 일어나더니. 난리가 났죠, 갑자기. 그래서 역시 그때 참 군인 아저씨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대단하구나. 예, 먼데 복귀한다고. 걸어서라도 복귀한다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신촌에서 술 드시던 군인들이 네. 이때는 이제 북한군 이웅평 대위가 미그기를 몰고 귀순했던 그런 날입니다. 자, 무더웠던 94년 여름 김일성 주석 사망 뉴스가 갑자기 터졌고요. 또 이제 가장 최근으로는 2011년 겨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뉴스도 갑자기 터졌죠. 이런 식으로 북한발 뉴스는 갑자기 터져서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온 사람은 역대 최고급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한꺼번에 많이 온 적이 없습니다. 뭐 서열 2, 3, 4위가 다 왔다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조문으로 방남이었죠. 왔던 분들 그때도 이제 김양건 통일전선부 김기남도 부장이었죠. 같이 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근데 하루 연장해가지고 자고 다음날 그렇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용기까지 타고 왔으면서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빨리 갔는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서해 직항로로 네. 뭐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죠. 평양을 이륙해서 인천에 바로 착륙을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정말 오가기 힘든 곳인데 이렇게 대거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후일담으로 우리 정부는 굉장히 힘들게 인천에 호텔을 예약했다고 해요. 그게 사실 원래 하루 자고 가는 게 1박 가능성을 이제 대비했고 그런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예방을 허용한다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밤 10시에 돌아갔고 대신에 정홍원 총리하고 이제 폐막식 후에 7분 정도의 이제 추가적인 면담을 더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정복 인천시장이 배석을 했는데 뭐 인천시장이시긴 하지만 또 이 박심의 복심으로 불리는 분이죠. 그래서 특사로서의 전원이 있었는지 김정은의 친서가 구두로라도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비공개였었죠. 비공개죠.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인데. A4 용지가 이때 등장하는 이때 등장합니다. 폐막식 사이에 이 A4 용지가 우리 정부 측에서 건네준 것이다. 아니면 이 텔렉스, 팩스로 받은 것이다. 뭐 의견도 분분한데요. 아니 제가 어제 첩보를 다른 입수하셨어요? 방송을 할 때 첩보로 입수한 게 아니라 저는 그 A4 용지를 정홍원 총리한테 준 줄 알았어요.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준 거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다른 방송에서는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까지끼리 A4 용지를 돌려보고서 그 귓속말을 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폐막식 후에 7분의 면담이 이제 이어졌던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황병서, 차수, 최룡해, 김양건 이제 이 사람들이 화면에 등장한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했지만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그 말씀하셨던 경호원들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007 영화에 나오는 북한 특수공작원처럼 그대로 차리고 제가 있는지. 조금 패션에 조언을 주자면 선글라스가 좀 너무 크더라고요. 과했어요. 조금 선글라스를 좀 세련된 거를 끼시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근데 키가 크고 어쨌든 훤칠한 인상에 선글라스 그다음에 스포츠 머리 검은 양복에 이제 인공기를 딱 가슴에 달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007 20탄의 어나더 데이라는 작품에 보면 리균이라는 이제 재미교포 배우가 이 북한 공작원 연기를 하는데요. 야, 뭐 영화 속에서 나온 것 같다. 너무 영화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격 방문도 꿈결 같았지만 당일 밤에 그냥 돌아가 버렸는데요. 지금도 화면에서 보면 저 장면이 뭐 쉬리 같은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이 이 현실이었던가 하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데자뷰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이거 말고 주목할 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주목할 뉴스가 많은데요. 예. 이게 뭐 일단은 그 10월 말에서 11월 초 2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예. 조만간 과연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것인가 한번 이제 우리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이게 단초가 돼서 전격 박람회 우리가 놀랬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 우울한 뉴스는요. 인천 아시안 게임이 흥행이 잘 안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인천 시민들이 거의 2조 가까운 이제 부채를 아유, 끌어안게 될 상황이어서 인천에 부채가 많은데 네. 또 끌어안나요? 당시 그 안상수 시장 시절에 네. 20조의 경제 효과가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된 게임인데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네, 월드컵, 그렇죠. 올림픽 쉽지 네. 않은데 아시안 게임도 흥행의 문제도 좀 심각했던 예. 것 같고요. 이제부터 이제 뜯어볼 문제인데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는 이 지난주에 힘겹게 가동된 국회가 국정감사를 여는데요. 네. 대부분 졸속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국민감사해야 한다. 국감을 국감하자.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는 국회 얘기는 이제 하기도 지쳤어요. 그러시죠? 네. 아유, 뭐 제대로 된 150일 동안 국회 얘기를 하다가 예. 그 2시간 10분 동안 90개 법안 처리가 됐고요. 이제 국감이 열리는데 지금 이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하고 특히 야당은 지금 수장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무대행 체제인데 이 사흘 만에 직무대행 체제 또 이제 9일이면 끝나는데 예. 어떻게 선출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는 뭘까요? 이게 그 과거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통일 염원 노래가 나왔는데요. 당시에 박상민, 이효리, 올스타들이 모여서 부른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통일 염원 노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한번 보죠.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변치 않는 단 하나 그대를 향한 내 그리워 너무 그리워 우리의 이별은 너무 길다 이제 만나야만 한다 서운한 마음은 모두 잊자 우리의 소원은 단 하나 다시 만나야만 한다 너와 나 두 손 꼭 잡고서 깊은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또 최령의 당비서 김양건 당통일전선 부장 북한의 최고위급 최실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단이 4일 전격적으로 우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북대표단 구성 면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만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최고위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남 배경, 목적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현재 정치인 중에서 가장 대북 관계에 정통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직접 의견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박 의원께서도 놀라셨죠? 갑자기 이렇게 세 사람이 한꺼번에 온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획기적인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이례적인 일, 박지원 의원께서는 최근에 개성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날을 맞춰서
그 북한 측에 이 조문을 받기 위해서 갔다 오셨는데 그럴 때 북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조금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못 받으셨어요? 글쎄요, 김양근 비서로부터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무너뜨린 남북 관계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지도자께서 결단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 그런 평가를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의 개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대화를 터득했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번 방남이라는 것이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진 거라고 보십니까? 갑자기? 사전 조율은 그렇게 잘 모르죠. 그러나 조금은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경우는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요, 이게 지금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예외적인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이 북한에 조문단이 왔을 때에도 친서를 갖고 왔고 대부분 다 친서를 갖고 온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더군다나 최고 실세가 왔는데? 친서를 가져온 것은 김대중 대통령 조문 사절 때도 아니고요. 아, 그때 안 가져왔나요? 예. 조문을 위해서 이호 여사님께 예. 조문서를 보낸 거고요. 예. 대개 보면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지 친서는 잘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메시지는 갖고 왔다는 것이 정부 측의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메시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대개 대통령을 만나면은 그분들 중에 대표가 종이를 꺼내서 읽어요.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대통령께 이런 인사말도 전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쭉 하고 넣더라고요. 그러한 계통의 메시지는 많이 가져오지만은 그렇게 친서를 딱 가져온다. 아하.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북한 최고 실세가 3명이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왔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을 만나야 정상 아닙니까? 저도 사실 북한의 통치 구조가 군이 먼저입니다. 삼군 정치를 말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정부. 즉 북한의 통치 구조는 군, 당, 정부 순인데요. 예. 군을 대표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 차수가 오고 당을 대표해서 최영애 당비서 예. 정부를 대표해서 대남 담당 비서인 김양근 비서 예. 이렇게 세 분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예. 건국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의미보다도 북한에서 그렇게 그만큼 간절히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은 저도 대통령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 또 5년 전 김대중 대통령 국장 때 조문사절로 오신 분들을 제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드시 정부에 요구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날 밤에 통일부 장관에게도 전달을 했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단이 회담을 해서 일정을 연기해가지고 예.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예. 이번에는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북측에서 요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요구를 하든지 해서 반드시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요구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가라 하고 먼저 제의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왜 안 만나고 갔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저하고 8월 17일 날 개성에서 만났을 때 김양건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박근혜 정부나 전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하던 박지원의 입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제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야당으로부터도 그러한 진실성 있는 얘기를 듣고 또 이번에 이렇게 새 거물들이 내려와서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6일째 통일부 장관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의 진정성을 파악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예. 분명히 이 세계적인 뉴스가 제공되고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나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거론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북한의 대표들은 곤란해진다. 괜히 그러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예. 그렇게 해서 세계적 뉴스로 북한의 인권과 북한 핵 문제를 또 한 번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분명한 것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이나 6일째 장관을 통하더라도 그러한 간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피했지 않는가. 예. 그는 정호원 총리를 통해서 충분한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이가 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정부 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 그러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측에서 파격적인 사건이 있어야지 남북 간이 좀 더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이 파격적인 사건 예를 들면 어떤 게 파격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제 예. 이 세 사람이 평양으로 돌아간 다음에 예. 북측의 의견을 대변해오는 조선신보에서 예. 이제 공은 한국으로 넘어갔다, 서울로 넘어갔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예. 이 공과 파격적인 사건 이러한 것은 제가 볼 때 또 김양건 비서가 저에게 한 얘기를 듣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5.24 해제 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고, 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파격적 조치라는 건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요. 공을 넘겼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파격적 조치를 흔히 우리 쪽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남북 정상회담을 할 그러한 신뢰는 양 정상 간에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저는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하. 먼저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이 재개됐고 또 5.24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비로소 북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이 될 겁니다. 예. 여기에 상응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불필요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공격이나 이러한 얘기지 않을 때 양 정상 간에 어느 정도 신뢰가 회복되고 그러한 때 특사 교환이나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루어지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나 이 동북아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이루어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도요. 이 524 조치 해제 문제나 금강산 관광이 주된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프로세스에서 등장했죠. 이산가족까지요. 예, 이 세 가지 문제는 얘기가 될 건데 예. 이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우리 정부가 북측에 제안하면서 예. 이러한 것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여기에서 의제로 채택돼 가지고 이러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예. 남북 정상이 회담을 해가지고 서로 그 신뢰성 있는 진실성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얘기만 잘 되면 내년이나 이 정도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그건 사실 남북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과정이 필요 없는 나라이거든요. 오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귀를 붙들고 세계 정세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북한 핵 문제나 여러 가지 인권 문제 등에서도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면은 예. 일거의 어떤 그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서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육자회담 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육자회담의 복귀에 북측의 복귀에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지금 이제 3명이 최고 실세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 남북 고위급 회담 2차 협상 재개하자 요 메시지만 갖고 오지 않았을 가능성은 높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죠? 그것은 부수적이죠. 그건 부수적인 사실 거죠. 그 정도 얘기를 하지만은 예. 김관진 장관이나 6.1제 통일부 장관 정홍원 총리로부터 예. 서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폐막식 이후에 비공개 대화 진행된 거 그 부분이 참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수진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이번 겨울도 춥다길래. 따사론이 있잖아. 따사론? 여름엔 에어컨 사용 줄여도 시원하고 겨울엔 보일러 조금만 틀어도 포근하다고. 냉난방비 걱정 없으니까 이번 겨울도 따사론 우리 집이야. 나도 따사론 해야겠다.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단열재 따사론. 따사론일세.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북한 최고의 실세들의 박람회 미스터리에 관한 부분 풀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더 듣겠습니다.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 의견을 보내주세요. 생활임금제같이 따뜻한 서울을 만들 지혜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꿈꾸는 도시를 만들 묘안도, 초미세먼지를 줄여 숨쉬는 도시를 만들 광복도,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서울이 한 뼘 더 자랍니다.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신유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카니발과 삼바, 축구가 하나로 춤을 춘다. 대한항공 브라질 상파울로 주 5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저희가 앞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1부에서 사정시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번 그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북한의 이 대표단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요, 정말 이건 여러모로 파격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파격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방문단이 최고 실세 중에 실세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었던 것도 사실이죠. 예를 들면 새로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앞서 제가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호원, 북한의 경호원이 함께 왔다라는 그러한 측면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전용기가 사용됐다는 측면, 여러 가지로 아주 특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특이한 점을 북한 최고위층 탈북 인사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결하려는 분은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이자 또 이분의 할아버지가 강선욱 씨인데,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돈욱과 육촌지간이신 분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를 전화 연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화 연결 됐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의문점들, 북한 고위층 탈북자시죠, 경민대학교 강명도 교수 연결해서 직접 짚어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 정말 최고위층에 속해서 사셨는데, 예. 일단은요, 어제 온 사람들이 최고위층 중에 고위층은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이제 어제 그 색다르게 한 점만 우리가 먼저 짚어보죠. 경호원이 황병서를 경호하러 왔습니다. 예. 이런 장면 우리가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이런 장면은 처음이고요. 마치도 무슨 대통령 경호하듯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런 점이 굉장히 낯선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특이한 건데, 한국에 왔다고 특별히 해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황병서의 위상을 봐서는 그렇게 경호를 붙일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볼 때 조명록 씨가 미국에 갈 때도 그렇고, 조명록 총정치국장하고 황병서의 위상을 보면 조명록 총정치국장 때가 위상이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미국에 갈 때 단 한 명의 경호원도 따라가지, 그런 모습을 한 경호원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때 보니까 그 황병서를 깍듯이 대하고 또 완벽하게 경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도 최고 지도자가 해외 나갈 때 하는 그 경호 모습을 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저도 그 이유를 왜 황병서한테 그렇게 했을까? 아무리 황병서의 그 위상을 높여주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아직도 지금 가져지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김양건 통전부장 말입니다. 통일전선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황병서나 이런 사람들보다 11살이 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뭐 서율이 낮아서 그런지 이번에 왔을 때 굉장히 김양건이가 황병서를 깠듯이 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회담장에서 우리 고위급 회담을 하는 장소에서 김양건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이번엔 정말 미스터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황병서가 앞에 앉아있고 우리 대표단 파트너인 우리 한국 유일재 장관이랑 김관진 실장님이랑 앉아있는 자리에서 김양건이가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거는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총정치국장 동지의 승인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승인을 받는다는 건 최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는 것 외엔 승인받는다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예. 임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웬만해서 쓰질 않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또 같은 레벨과 좀 비슷한 그렇게 큰 레벨 간격 격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양건이하고 황병서가. 예. 김양건 당 비서도 정치국 후보위원이고 대남 담당 비서이기 때문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황병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황병서가 총정치국장 되기 전에는 오히려 김양건 대남 비서보다 더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김양건 비서는 당 대남 비서고 이 황병서는 조직지도부 일부 부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조직지도부의 파워가 세다고 하지만 당 비서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총정치국장이 되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는다는 말은 웬만해서 하지 않는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새 이번에 북한이 왔다 간 그 모습이 상당히 미스터리한 점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요, 이 전용기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전용기를 내줘서 전용기를 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예. 근데 과거에 말입니다. 김정일이는 전용기는 없었을 거예요.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서 비행기 안 탔다니까. 전용 열차가 있었잖아요. 그 대신에. 네, 전용 열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전용 열차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딴 아주 자기의 신복이 중국에 가거나 이럴 때 내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줄 수가 없죠. 그리고 경호원도 둘째치고 전용 열차도 그렇고 경호원도 그렇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전용 열차라는 건 1호 열차라고 해가지고 오직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만 타는 열차였지 그 외에는 누구도 그걸 탈 수가 없습니다. 또 내준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 원수별이 있는 원수 마크가 있는 그 전용기가 거긴 다 일반 비행기하고 완전히 단위 고려항공이라고 쓴 게 아니고 꼬리 뒷날개 보면 원수 마크가 있거든요. 원수 표시가 있는. 김정은이가 원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수 마크가 있는데 그 원수 표시가 있는 그 비행기는 절대 김정일이가 탔다고 해서보다 완전 우리 에어포스나 마찬가지 미국의 에어포스 1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비행기를 내줘가지고 그렇게 할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이유는 이 체육 행사에 아무리 자기네가 치즈를 했다고 해도 그렇게 위상을 갖춰서 내보낼 필요는 전혀 없는데 오히려 축하를 해준다면 총리 정도 보내도 괜찮겠는데. 폐막식에 그냥 구경만 하고 오라면 총리 정도 보낸다 그렇죠. 이거죠? 총리하고 국가체육지도위원장만 보내면 되죠. 이미 체육상은 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용기에 또 경호원까지 보태서 황병서를 보냈는데 근데 황병서 역할이 큰 역할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갔고요. 경호는 열심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경호만 받으면 폰만 잡고 있다 갔거든요. 글쎄요. 예, 대통령의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하는데도 그건 무시해버리고 갔는데 뭐인가 미스테리한 점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상시와 같은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남북관계 대통령을 만났다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점을 뒀다. 그래서 비중 있는 인물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 지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 있어서의 변화 때문에 3명의 실세가 한꺼번에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는 그것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서 좀 중점을 두고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또 정보당국기관에서 북한의 지금 현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서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비상사태보다도 비상대기령이 내렸다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군에 대한 대기령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그게 쌍십절을 앞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다른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탐배하는데 김일성 태양궁전에 있는 김일성 시신이나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시신에는 반드시 참배하러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이번에도 나타나지 않겠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다른 때 당창건 기념일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전후로 이렇게 군에게 대기령이 떨어진 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도? 없습니다. 꽃꽂이네 큰 행사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올해는 꽃꽂이는 해가 아닌가요? 꽃꽂이는 해가 아닙니다. 내년이 큰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행사를 안 할 겁니다. 당창건 기념 보고대 정도만 하고 이런 꽃꽂이는 해가 아닐 때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도 당 기념 보고대회는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는 김정일이가 참가하지 않더라도 참배하는 현장에는 나와야죠. 김일성, 김정일 시신은 참배하거든요. 거기에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념 행사장은 안 나오더라도. 작년에도 제가 기억으로는 나온 걸로 기억되는데요. 기념궁전에. 이번에도 만일 거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커지죠. 이번 심상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 보이지 않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지금 평양 시민들, 근데 그거는 당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그랬던 적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평양 시민들을 왔다 갔다 못하게 하는 것. 그거는 특별경비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건 왔다 갔다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 군의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대기 상태에 놓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행사가 없는 한은 당창건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특별경비주간을 내린 건 아닙니다. 해마다. 작년에도 제 기억에는 특별경비주간 내렸던 이렇게 사움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70돌 행사한다 하면 내년에 70돌 아닙니까? 당창건 기념일. 그렇군요. 그때는 이제 특별경비 월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북한을 평양을 봉쇄하고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꽃꽂이 해가 아니면 그렇게 크게 특별경비주간 내릴 정도 없고 그냥 하루 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보 당국이 좀 더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성산 전 북한 총리 사위시고 또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강동욱과 이분의 할아버지가 육촌지간이라고 그러시죠. 이 강명도 경민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의정부의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윌라기지구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